안녕하세요. 훈민정입니다. 오늘은 토박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토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토박이 하면요, 우리는 주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을 토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토박이 음식점, 토박이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토박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한 가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찬에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대박, 진짜. 예,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근데 토박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토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대구하고 부산 사투리가 다른데요. 대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 와 가는데? 라고 부산은요, 니 와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대구는 약간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부산은 약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대구는요, 대구대학교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부산대학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토박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한 단어들이요. 토박이가 사실 어디서 왔냐면 터박이에서 왔겠죠. 어떤 장소에 박혀 있다. 그래서 정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관련된 단어가요. 첫 번째는 타픽이에요. 타픽은 토박이계라니까요. IC는 이계라고 하는 형사적 전미사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고정돼서 정한 것, 그게 바로 화제, 논제, 제목,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표제가 되겠죠. 형용사 형태는 또 타피컬 이렇게 하면 화제의 제목이 이래 되고요. 그 다음 타파스 이렇게 하면 토박았으니까 이게 문학의 전통적 주제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 같은 것 나타낼 때 우리가 타픽 또는 타피컬, 타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뉴스 타픽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오늘의 뉴스 타픽 이래서 몇 가지 착착착 넣으니까 그게 바로 표제가 되고 제목이 되잖아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엔 토파그래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파그래피는 말 그대로 터파란 말은요, 바로 토박이란 땅을 나타내고요. 그래피는 그려 파다는,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요, 점토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려서 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그래피입니다. 그래서 토파그래피 하게 되면요, 땅에 대한 그림이니까 지형도 또는 지형학, 지세도를 나타냈어요.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중국의 지형도인데요.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어디가 평야인지, 어디가 강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토파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예, 다음 단어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터팔러지가 있습니다. 터팔러지는 토박이란 말이니까요. 땅에 관한 것이고요. 로지는 역겨에서 나왔으니까 체계란 뜻이에요. 즉 땅에 대한 체계, 즉 형태에 대한 체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체학, 지지학이란 말이 있고요. 위상수학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 컴퓨터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지학이나 지체학이 가장 유명한 책이 이중환의 탱리지잖아요. 이 탱리지는 단순하게 그냥 지리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인문 사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읽어보셔도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중환의 탱리지를 먼저 읽고 그 지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다니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 위상수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공간 도형에 대한 어떤 형태를 수학적으로 풀이한 것들인데요. 이걸 모르면 3D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요 거의 없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을 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교육 과정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일본은 오히려 훨씬 더 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토폴로지에 대한 것이요.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있어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그냥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컴퓨터 그냥 뭐 검색만 할 수 있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이번에는 타프님이에요. 타프님은 타파 하는 것은 토박이고요. 님은 이름이에요. 왜 이름이 님이라고 하느냐면요. 밤 되면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은 밤이 돼서
남에게 내미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명함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내미는 게 자기 대신에 내미는 거.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 명함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파님 하면 결국 땅의 이름을 나타내겠죠. 지명에서 나온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유령마을, 유령이 나올 것 같네요. 딴산, 그럼 뭐, 어떤 사람 말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산은요. 아, 자질산도 다 있네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은요. 배부른 산인데, 거기 가면 배부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요. 그거 올라가면 힘이 들었어요. 배가 다 꺼졌어요. 그래서, 아, 이 배부른 산 아니고, 배 꺼지는 산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애토피.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아토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A는 없다란 뜻이에요. 허란 말이에요, 원래. 토피는 토박인데요. 원래 장소에 없던 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든가 새집 증후 같은 그런 경우가 좋은 장소에는 없던 그런 병이 생기잖아요. 그걸 아토피라 그런 거예요. 사진에 보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에 저거 걸리면요. 여기에 가장 좋은 그 약효가 있는 것이 바로 탱자인데요. 탱자는 영어로 탱탱하다 했어요. 하디란 말을 써서 하디 오렌지 쓰면 돼요. 근데 탱자가 또 이파리가 3개씩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이폴라이트 이렇게 쓰기도 해요. 트라이폴라이트 오렌지라고 쓰는데요. 그냥 하디 오렌지가 더 편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가 바로 토박이가 없던 병이 생겨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액타픽이란 말인데요. 액타픽은 EC는 무슨 말인가면요, 억이란 뜻이에요. 억이란 말은 벗어났다 뜻이에요. 벗어나고 타픽이란 말은 말씀드렸듯이 장소잖아요. 토박이에. 그러니까 토박인 장소가 아닌 것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벗어났다 뜻이에요. 원래 장소가 아니란 말이겠죠. 예를 들면 거기에 보는 것 같이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ectopic pregnanc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궁 외의 임신이니까 원래 장소인 그 자궁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 보면 수란관 쪽에서 지금 임신이 됐는데요. 배가 지금 수란관 쪽에 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뭘 하냐면 ectopic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원래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과학적 용어인데요. 아이스톱이라 불러요. 아이스톱은 아이스란 말은 여사, 같다란 말이에요. 아이소라 부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접두사니까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소는 같다란 말이에요. 여사. 한자로 뭐, 같을 여, 비슷할 사이에서 같은 곳이란 뜻이에요. 타우프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원소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그림에 보면 산소 동위원소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질량으로 보면 무게가 두 개,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에서 16개가 됐어요. 무게가 단위가 16단위인데요. 옆에 것은 단위가 18단위예요. 즉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가 달라서 생긴 건데요. 양성자가 같아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의 번호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양성자는 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대해서 아이소톱이라 부르는 거예요. 동위원소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적 용어인데 과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돼요. 상식이에요, 이거는. 이번에는요,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유는 아니란 뜻이에요. 토피아는 토박하니까 땅이란 말이잖아요. 땅이 아니다. 즉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게 이상향, 이상정치, 유토피아. 그러니까 꿈에 그리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유토피아가 바로 토마스 모어가 찐 유토피아라는 책의 그 표지인데요. 읽어보시면 또 상당히 유익해요. 아, 이상향이 어떤 게 이상향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상향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 이상향을 갖다가 그냥 찾아서 다니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이 세상에 그냥 맞추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상향을 찾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유토피아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디스토피아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디스란 말은 뒤지다 뜻이에요. 즉 모자라다 뜻이고 나쁘다 뜻이에요. 그 디저토피아니까요. 땅에서 뒤졌다 뜻이니까 나쁜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이 암흑향이라 지옥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면 그 미세먼지가 가득 찬 서울 모습인데요. 이게 뭐 디스토피아지 어디가 디스토피아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 사진은요.
미래의 서울 모습이고 그런데요. 아마 미래의 도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해요. 그래서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유토피아는 건설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디스토피아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후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